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반떼 LPI 모델입니다. 사실 시승하기가 그렇게 쉬운 모델이 아니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드디어 시승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풀옵션 모델이나 가솔린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살촉을 상징하는 이 헤드램프도 지금 LED 타입이 아니고 할로겐 타입의 프로젝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은은한 불빛이 다름 아닌 DRL입니다. 조금 더 옵션을 더하면 테두리 부분에 DRL이 들어오는데 완전히 기본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닛 위에 주름들은 굉장히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운데 두 개가 쭉 내려오면서 양쪽에서 두 개가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약간 나와 있는데요. 이런 라인들이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멋스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 헤드램프는 할로겐 타입이라서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직렬 4기통 LPI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1cc고요 120마력, 토크는 15.5입니다 자동 6단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삼각 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개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프론트 스커트는 조금 과감한 느낌이 있어요.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래로 이렇게 넓게 좀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지만 약간 스포티한 느낌들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쪽에서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까지도 고려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아반떼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휠 타이어는 15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195, 65, 15고요 스틸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알루미늄 휠인데 역시 기본형 모델이라서 조금 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사양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바디라인은 굉장히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잘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준중형에서 이 정도 라인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충분한 디자인 노하우가 축적이 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전장은 4620mm, 휠 베이스는 2700mm고 공차 중량은 1280kg입니다. 뒤쪽으로 왔을 때에도 굉장히 유려한 곡선들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이 쿠페형 디자인, 뒤쪽에 완만하게 떨어지는 C필러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뒤쪽에 트렁크 리드도 조금 더 과감하게 스포일러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로 쪽 뽑아 올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공력까지도 감안을 한 것 같고요. 테일램프는 LED 타입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큼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균형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아래쪽의 디퓨저도 조금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역동적인 느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단에서 이 정도면 조금 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승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는데 순정으로 달려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제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옵션을 더하면 스마트 트렁크라고 해서 이 엠블럼 위쪽을 이렇게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완전히 기본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빠져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트렁크는 리모컨으로 동작을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모컨은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많이 사용을 했던 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스윙 타입으로 이렇게 키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트렁크 버튼을 눌러서 한번 열어보면은요. 안쪽에 공간을 보시면 지금 LPG 탱크가 이 트렁크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는 약간 좁습니다. 그래도 안쪽에 패키징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패키징이 조금 안 되어 있지만 측면이나 이 바닥 쪽에는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런 부분은 잘 해주고 있어요. 판넬이 조금 얇은 거는 아쉽지만 아래쪽 공간까지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펑크 수리킷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DM8 소나타에도 없는데 아반떼에는 이렇게 이너 핸들까지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 이너 핸들까지 꼼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가 아니라 일반 키가 적용이 되고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실내를 봤을 때의 느낌은 동급에서 굉장히 넓은 실내를 확보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런 실내 마감들도 굉장히 소재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안쪽의 공간은 썬루프 사양이 없는 차량인데 헤드룸까지 아주 넉넉하게 잘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고요. 도어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패널 자체의 소재라든가 디자인에서 크게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 다운이라고 보이시나요? 예. 내리는 것만 오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맵포켓은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좀 있어서 깊게 좀 파줬으면 좋겠는데 이 폭이 너무 좁아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페트병 같은 거는 500ml 정도까지 여유있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트를 보시면 수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펌핑 타입입니다. 이걸 잡아당기면 시트의 높낮이가 변화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레버 타입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트가 편해요. 아반떼 시트가 장거리 주행을 해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는 위아래로 조절도 되고 앞뒤로도 나왔다 들어갔다 해줍니다. 바닥 부분에 보시면 이쪽에 뒤쪽 트렁크하고 주유구를 레버 타입으로 잡아당겨서 동작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가 좀 넓적하고 길이도 좀 있기 때문에 편안했던 것 같아요. 레버를 잡아당기면 앞쪽에 본넷을 열 수가 있고, 아시죠? 아반떼는 무릎 에어백도 이렇게 기본형 LPI 차량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텔레스코픽은,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좌측에 지금 기본형이기 때문에 많이 좀 비어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할로겐 램프인데도 조사각이 조절이 된다는 거는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 패널 자체가, 대시보드 패널 자체가 두 가지 타입으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조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잡아서 돌리는 형태고요.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는 약간 늦게 시동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탱크에서 LPG 연료가 올라오는데 가솔린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는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기본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의 폰트라든가 전체적인 크기, 그 다음에 디자인도 심플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화이트 톤의 조명은 운전할 때 눈의 피로를 조금 낮춰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정보 표시창은 모노톤이고요.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가 가죽이 아니고 그냥 우레탄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그립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전석 기준으로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정보 표시창에 표시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차량들에서 참 이렇게 그 클래식한 느낌 보기 어렵잖아요. 여기도 역시 모노톤이고 화면이 조금 작아서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블루투스까지 연동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기능들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튼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로터리 타입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있는데 다이얼 방식이죠. 하나는 하얀 까매서 이게 전원하고 볼륨은 하얗고 튠 기능은 까맣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역시 다이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조작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스위치랑 에어컨, 내기, 외기, 순환 모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옥스 단자, USB,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시거잭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공간이 조금 있죠. 6단 자동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고 변속 타이밍은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았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있는데 화면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여드리면 총 3가지 모드를 지원하고요.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3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타입, 잡아당기는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약간 작은 것 같으면서도 이 높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팔을 지지해 보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쪽에 공간 역시 나쁘지 않고요. 이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게 준중형이지만 조명 같은 거 하나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런데 마무리는 역시 현대자동차 요즘에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예전과 다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런 소음 같은 것도 안 나도록 꼼꼼하게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조석 수납 공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꽤 큰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반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간감이 어떻게 보면 소나타보다 좀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뒷좌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뒷좌석 공간도 개방감이 좋은 편이고 도어 디자인도 심플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맥포켓은 앞쪽도 그렇지만 뒤쪽도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열선은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형이라서 그렇죠. 바닥은 굉장히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운데 성인이 앉으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에어벤트는 준비가 안 돼 있네요. 헤드룸 공간 나쁘지 않고요. 지금 기본형이라서 암레스트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이에요. 여기 떨어져가지고 높낮이 조절되는 게 아니고 일체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한번 앉아보면은요. 앞쪽에 조금 여유있게 제가 운전석을 지금 세팅을 해 놓고 있는데 주먹이 2개 정도,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나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없습니다. 옵션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아반떼 LPI 모델을 도심에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연비인데요. LPG 가스가 디젤에 비해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공인연비는 10.5인가요? 10.6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도심주행 연비가 9.3km인데요. 출퇴근 시간에 10km 미만의 아주 극심한 정체가 있는 구간을 출퇴근 시에만 제가 왕복을 해보면 약 5.8에서 6.3 정도의 연비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연료 게이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LPG 차량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LPG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말도 안 되는 연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솔린 생각하시면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심주행을 해보면서 소음하고 진동, 특히 진동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되게 희한한 게 아이들링 시에 이상하게 가솔린보다 약간 좀 푸덕거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푸덕푸덕하는 그런 잔진동이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속 페달을 딱 밟아서 차가 움직이고 나면 그 푸덕거림이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가속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아이들링 시에는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약간의 떨림까지는 아니고요. 잔진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느껴지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엔진의 반응, 그러니까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뻗어나가는 느낌은 가솔린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도심주행에서 골목길이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조금 다녀보면은요, 뒤쪽이 토션빔이라서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16인치나 17인치를 채택하고 있는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5인치 사양이거든요. 스틸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타이어 편평비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또 타이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쿠션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컹거리지는 않는데 뒤쪽에 튀는 듯한 승차감도 16인치 또는 17인치를 끼고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이 핸들 그립이 우레탄 핸들이거든요. 가죽이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생각보다 그립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땀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좀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의외로 간만에 진짜 그 가죽 핸들이 아닌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할 때 이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과거 모델들에 비해서 클러스터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운전자가 시트 포지션을 맞추게 되면 한눈에 이 클러스터까지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필러가 굉장히 누워있는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답답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시원하게 개방감을 주고 아웃사이드 미러도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큼직한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딱 앉았을 때 운전석에 들어오는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산타페 이 정도가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반떼만큼은 굉장한 경쟁력이 있고요. 또 인정을 해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토션빔의 서스펜션 구조인데 이 승차감 자체가 기존의 준중형보다는 확실하게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은 거의 뭐 중형 2리터 중형 차량에 해당이 되는 승차감을 지금 준중형이라고 해서 1.6리터, 1.5리터 차량들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점은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중형차, 준중형차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풀옵션 모델이 시승 차량으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다뤄보게 되는데요. 간만에 아무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기본형, 그것도 LPI 모델을 타보고 있으니까 조금 신선한 느낌도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노타입으로 돼 있고 굉장히 화면이 작습니다. 근데 무려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고요. 또 USB 오디오 기능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답답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신 옵션들을 감안을 해보면 조금 답답하고 많이 좀 보완이 됐으면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기본 모델, 깡통 모델이라고 소위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모델들도 다뤄보면 그 나름대로 또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좀 힐링이 되는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건데 복잡한 게 막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차량의 그 기본적인 기능만 딱 갖추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좀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 오디오, 완전히 옵션이 없는 차의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간만에 기본 오디오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제가 풀옵션 모델들에서 들었던 거랑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음, 고음, 저음 이 영역대가 뭉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구분이 좀 안 가는 것 같고, 저음에서는 둥둥둥둥 거리는데 그 둥둥 거릴 때가 힘있게 둥둥 거리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약간 불안한 느낌? 그리고 스피커, 종이로 만든 스피커가 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불안감도 전해집니다. 이 볼륨 컨트롤을 중간 이상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노멀하고 에코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로 딱 전환을 시키게 되면 악셀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어집니다. 우웅 하면서 이 소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요. 대신에 토크가 아시겠지만 LPI 모델이 토크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팍 치고 나가는 맛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움찔은 하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 뒷심이 빠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에 비해서 토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드 간의 편차는 노멀하고 에코는 거의 비슷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약간 반응이 좀 민감해지기는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뭐 스티어링의 반응이라든가 배기음이라든가 뭐 서스펜션의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해서 뭔가 해주면은 확실히 좀 체감이 될 텐데, 단순하게 그냥 엔진 리스폰스 그 반응만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그 폭이 큰 편은 아닙니다. 뭐 LPI 모델에서 사실 뭐 그 폭을 크게 벌려야 된다, 뭐 큰 폭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오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려보면 이 측면에서의 풍절음은 100km를 조금 넘어서기 시작하면 약간 뒤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 소음은 의외로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한 120km 정도 이상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이 타이어의 마찰음들이 조금 거슬리기 시작하고요. 80에서 100 정도, 뭐 요 정도의 기준 속도에서는 바닥 소음만큼은 현대자동차가 잘 제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좀 아쉬웠는데 그런 점들이 지금 아반떼 현 모델에 와서는 많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등장하게 될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조금 더 좋은 여러가지 반응이나 성능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도 생각보다 안정감이 높은 편입니다. 보타가 완전히 없다, MTPS의 보타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코너링을 조금 속도를 높여서 가져가 봐도 15인치 스틸 휠이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쫀득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의 기본기가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아반떼 LPI 이 기본 트림, 깡통 모델을 제가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같아요. 생각보다 스티어링의 안정감도 있는 편이고 코너링도
꽤 잘 버텨줍니다. 시승을 해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옵션이 많이 붙어있는 차량들을 주로 타보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 이렇게 기본형 모델을 타보면 그 차의 기본기를 보다 더 낱낱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터널 구간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소음 진동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시속 100km 정도에서는 측면의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110에서 120 정도 올라가면 이제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 같고요. 바닥에서의 소음은 뭐 시속 100km에서는 전혀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제어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속 100km는 수동 모드로 했을 때 6단 기어에서 고정이 되고요. 약 2100 rpm 정도? 2150, 2100 요 정도에서 고정이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엔진 회전음이 거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 성능은 과격한 주행을 하지 않으신다는 일상 주행을 예로 든다면 이 정도면은 충분한 담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초반부터 부드럽게 작동을 하지만 잡아줄 만큼은 잡아주고요. 중반까지 가더라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형에서 이 정도 브레이크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면은 이 차는 수준 이상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차로 조금 더 과격하게 운전을 하시거나, 예를 들면 뭐 와인딩을 즐기신다든지 조금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한테는 브레이크 보강은 필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공인연비가 12.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대 연비는 약 13.5km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11.8에서 12km, 12.1? 뭐 요정도, 12km 갓 넘을까 말까? 요정도가 평균인 것 같고요. 연비는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연비보다 조금 더 낮게 확인이 됐습니다. 뭐 타이어 상태라든가 날씨라든가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거는 연비의 편차가 조금 있다라는 거는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총 4일 정도 이 차를 시승을 했는데요, 시승 동안의 평균 연비는 약 9.8km 정도가 나왔습니다. 공인연비에 근접은 하고 있는데 확실히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하는 연비가 나왔다라는 점은 다들 한번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비의 차이가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LPG 모델의 운전의 성향에 따라서 특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현대자동차 아반떼 LPI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